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아람이 19기 김수진, 최혜지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정말 배를 타고 학교 가나요? 이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개교되었을 당시 정말 배를 타고 학교에 갔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에는 학교와 외부가 방파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배 없이도 걸어서나 혹은 차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외 인근을 도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학교를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한국해양대학교의 이름에 해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이 질문이 많았어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정말 수영 잘해야 하나요? 이것은 특정 학과에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해사대학과 해양스포츠과학과에서는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반면 다른 학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사대학은 승선 이후의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 수영과 기초안전 교육이 요구되고 해양스포츠과학과에서는 세일링 요트, 생존 수영과 같은 스포츠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사대학 학생과 해양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수영의 기본 정도를 알고 오는 것이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도 입학 전에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는데 그런 학생들은 따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수영과 세일리요트와 같은 해양 스포츠 과목은 해사대학 학생과 해양 스포츠 과학과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양 과목으로 수영과 세일링 요트가 개설되어 있어 학기 중이나 계절 학기를 이용하셔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요트부, 조정부, 스킨스쿠버와 같은 해양 스포츠 동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전부가 제복을 입고 생활하나요? 이건 역시 일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 대학은 크게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인문사회대학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해사대학 학생들만 제복을 입고 생활하게 되고 타 단과대학 학생들은 평상복을 입고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도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해군 해병 ROTC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사대학과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 중 해군, 해병, ROTC를 하는 학생들만 제복을 착용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해양대학교의 모든 학생이 제복을 입고 생활하는 건 아니었네요. 네 번째 팩트체크. 해사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면 그러면 군인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럼 정말 해사대학이 해군사관학교의 줄임말인 건가요? 아닙니다. 해군사관학교와는 다른 곳입니다. 외관상 같아 보일 수 있으나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과 해군사관학교는 엄연히 다른 곳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해사는 바다에서 칭해지는 모든 일을 뜻하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서는 상선 사관인 항해사, 기관사를 양성하고 해군사관학교는 바다의 영토를 수호하는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해사대학은 상선사관을, 해군사관학교는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완전히 별개인 기관인 거네요. 다섯 번째 팩트체크. 해사대학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질문이 많았어요. 해사대학 정말 군기가 심한가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잠 안 재우냐 혹은 구타하냐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전 개교 초기 초원 ROTC였던 시절에는 그랬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관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훈련과 규율이 있는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구보를 뛰거나 각종 위생 점검과 저녁 인원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혀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오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해사대학의 남녀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여학생들이 적응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저도 입학할 때 겁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체력적인 훈련도 남학생들과는 구분 지어 하고 생활하는 구역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6번째 팩트체크,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졸업하면 모두 승선하게 되나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사대학 학생들은 3학년 1년간 졸업을 위해 교내 실습선인 한나라, 한바다호를 타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군대에 가지 않고 승선근무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타 단과대학 학생들과 여학생, 현역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졸업 이후에 배를 타지 않고 육상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과 해양인문사회대학 학생들은 승선을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타 단과대학 학생들도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항만교육, 승선 실습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교내 실습선인 한나라 한바다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사대학뿐만 아니라 한국해양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이 특정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면 승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마지막 팩트체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고 모두 해양 관련 직업만 가지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다른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된 교양과 지식 모두 배우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해양 관련 직업은 다들 항해사만 떠올리기 쉬우신데요. 항해사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원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은 해양 관련 직업뿐만 아니라 보험, 금융업, 법조계 이외에도 연구소, 통신,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해양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해양 분야에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겠네요. 한국해양대학교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6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소되셨나요? 저희 입학공보대사 아람이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아람이었습니다. 팔로우 미 아람이. 한국해양대학교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 3학년 70%로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회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8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2020년 1월 이후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 3학년 70%로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해양스포츠과학과 지원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8과목 석차 등급의 평균 및 사회, 과학 교과 중 2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화하여 산출합니다. 실기고사는 6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로 진행됩니다. 아람이 영상 중 해양스포츠과학과 실기고사 체험편을 참고해주세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회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8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아치해양인재전형 1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60%, 서류평가 40%로 선발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서류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아치해양인재 1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회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9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아치해양인재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교육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소년소녀 가정세대 또는 가정위탁 보호자, 다문화 가족 자녀, 선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자녀가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아치해양인재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회사대학,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9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해양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은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고사 20%로 선발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중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1학년 30%, 2, 3학년 70%로 반영되며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모집 인원의 5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여 2단계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면접평가는 지원 동기, 고교 생활, 학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합니다. 면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회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8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은 입상 실적 60%, 학생부 교과 10%, 학생부 비교과 10%, 면접고사 20%로 선발합니다. 요트, 조정, 카누 종목을 선발하며 2020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선발 종목의 국가대표, 대표 상비군, 청소년 대표, 고교 상비군으로 선발되었던 자 또는 고교 재학 중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2019년 3월 1일 이후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3위 이내 입상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입상 실적은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 3학년 70%로 반영됩니다. 면접 평가는 학생으로서의 기본 자질, 수학 계획 및 잠재력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장애인 등록자, 상위 등급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과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초, 중,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초, 중, 고교 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 및 본인 거주지 주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재학 및 거주 기간 등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 기간입니다. 1호의 경우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이고 2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입니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 3학년 70%로 반영됩니다.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 인문 사회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해양 스포츠 과학과 지원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8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 및 사회, 과학 교과 중 2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화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실기고사는 6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람이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9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과목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해당 모집 단위에서 지정하는 동일 계열 기준 학과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모집 요강에 기재된 기준 학과명과 상이하여도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이전 입학 장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 3학년 70%로 반영됩니다.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해양스포츠 과학과 지원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8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 및 사회, 과학 교과 중 2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화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실기고사는 6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람이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과목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해양스포츠과학과 지원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8과목의 석차 등급 평균 및 사회, 과학 교과 중 2과목의 석차 등급을 평균화하여 반영합니다. 실기고사는 6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로 진행합니다. 실기고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람이의 해양스포츠과학과 실기고사 체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사대학과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9등급 이내,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이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아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해사대학에 재학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10중 8구 그럼 너 배 타는 거야? 원형 어선 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네, 맞아요. 너 멀미 안 해? 뭐 배에서 낚시할 수 있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상선사관을 양성한 학교가 이제 전국에 2개밖에 없기도 하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저희가 항상 우리가 어떤 배를 타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생각했던 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통통배, 어선 이런 게 아니라 컨테이너, 곡물, 광석, 석유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상선을 타게 됩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에 입학한다고 들었을 때 주변에서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아오겠네? 낚시 잘해야겠네? 처럼 어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는 기본적으로 커다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 상선에서 근무하는 항해사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항해학부에서는 선박의 운항 관리에 필요한 전문 해기 지식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해상교통시설의 통합관리, 교통 관련 선박 및 선박 운항과 관련한 각종 국제해상협약과 선급국직 및 안전정책 등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부터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는 항해계열의 다른 학부와 함께 항해융합학부라는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항해사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해기 지식과 함께 인문학, 공학 등 폭넓게 공부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학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게 무슨 과야? 전파면 뭐 전자파 공부하는 건가? 전파방해 그런 거야? 전파융합공학과를 말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파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이 포함된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라디오파에 해당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배우면서 회로 등을 통해 응용 방안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를 배운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자파의 일부인 전파의 특성과 그 응용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 전파 방해를 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전파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는 특정 주파수나 전파에 힘이 아주 센 초고주파를 이용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특성을 응용한 하나의 예시인 것이죠. 전파공학과는 무선통신을 주로 배우면서 전파와 그 응용을 공부합니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많은 곳에서 전파공학을 필요로 합니다. 전국에서 오직 3개의 대학에만 개설된 특별한 우리 학과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세요. 저는 전파공학과에 되게 궁금하고 잘 몰랐었는데 호연 아람이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도 되게 뭐 하는 학과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뭐 하는 학과야? 정말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학과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에는 기계나 전기에 비해 조선 분야는 배우는 부분이 적어서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확히는 아파트만한 큰 배가 어떻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배를 짓고 설계하고 해석도 하는 학과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또 배가 바다 위에서 운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조 강도 해석이 필요하고 배 안에서 선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음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판매되는 상선뿐만 아니라 특수선, 잠수함, 함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 학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다채로운 학문이라 학년이 거듭될수록 흥미롭답니다. 너 영어 잘해? 너 이거 해석 잘해? 이거 해석 좀 해줘.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TV에서 CNN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으면 저한테 저거 해석 좀 해줘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원래 저도 헤드라인을 처음 보면은 이제 주춤할 때가 많았는데 학과 영어청의 전공 수업이랑 영자신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리스닝, 또 독해 능력, 그리고 암기 능력 등이 많이 향상이 되었죠. 영어청의 수업 때 주로 디테이션을 많이 하니까 반복 학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용문도 많이 익혔어요. 이렇게 관용문을 많이 공부하고 난 뒤로 원어민과의 프리토킹도 이제 문제가 없답니다. 아니 동아시아 문화전공이 흔한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아시아 뭐 배워? 그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그냥 중국 문화 배워요. 일본 문화 배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냥 동아시아 전공 소속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 문화 전공은 지역학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또 지역학이라고 하면 어떤 학문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지역이란 문화, 생태, 인간, 역사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역을 발명해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바로 지역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아시아학과는 한중일의 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지역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동아시아학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너 일본어 잘하겠네, 너 중국어 잘하겠네, 나 이것 좀 해석해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억울한 게 저희 동아시아학과는 어문계열 학과가 아니에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동아시아학과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능력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지 최종 목표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동아시아학과 가면 나 적응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동아시아학과 가면 일본어 무조건 잘할걸?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학과는 어문계열 학과가 아니다. 일본어 전공 수업은 있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과는 아니다 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